열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4대강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9년 동안 말은 참 많았는데 이번에 어떤 의혹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해보니까 감사 다시 하는데 78.7%가 찬성을 해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3차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1차 감사는 뭐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 겁니다. 2011년 11월에. 그러니까 하나만 한 감사죠. 그때 환경영향평가 등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 감사를 주로 했는데 당연히 이상 없다,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나왔고 2차는 좀 달라요. 2차는 왜냐하면 박근혜 그 인수위 시절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약간 선을 좀 긋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2013년 1월인데 수질 악화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이제 환경단체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거죠. 3차에서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입니다. 그때는 건설사들 담합한 거 방조했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립니다. 근데 2차, 3차는 사실상 이게 뭐냐면 그 친위 세력에 대한 견제고 너희들 까불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던 거고 다 깐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원래 1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해치웠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 악화 우려 같은 거야 이제 이미 거의 상식이 됐던 거고 그 밖에도 건설사 담합 방조 같은 것도 대충 하고 넘어가고 명확한 책임을 밝히는 데는 선을 좀 그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아마 총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중권 교수님이 뭐 대충 했다라고 하는데 대충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1차는 그때 이 감사를 주도한 건 누구였었냐면 은진수 변호사입니다. 감사원 위원이었죠. 그분이 주도해서 1차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면피용으로 감사를 했는 건데 2차 감사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이 기울어서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 내용이 무척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수질 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질이 왜 악화됐냐라고 하면 보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속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선도 침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음주수라 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결론에 가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 고해 이제 7월에 3차 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건설사 담합이 문제입니다. 담합이 양축으로 늘 가져야 되는데 담합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서 리베이트 쪽으로 했는데 리베이트 다 했는데 여기는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3차 감사에서 특징이 뭐냐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죠. 3차 부스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게 4대강 사업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야무야하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없고 다만 3차 감사한 이후에 건설사들 추징금 1,200억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깎아줘요. 그래서 감사는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마사지가 되는 흔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2차, 3차 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직접 그것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은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 사람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이 사적인 어떤 감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경선 때부터 이제 불거져 갖고 저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사원에다가 이 요청을 했다는 게 그래서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베이트라든가 이제 그동안의 짬짬이 문제라든가 이거는 다 털만큼 완전히 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뭐 별로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봉도사가 거기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게 만들었다 이러는데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야무야한 게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저는 정책 감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여기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것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걸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이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 환경단체라든가 또 많은 그 자신의 진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 가뭄을 덜어주고 또 홍수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런 게 있고 녹조 라떼라든가 또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오염수가 이제 들어온다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보를 그냥 없앤다든가 네. 이제 상시로 열어두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돌아갈 거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정확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환경부에다가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전문적으로 해봐라.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국토를 갖다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데서의 생태주의적 마인드로 프레임 전환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세 차례 했다라고 하는데 이 메커니즘은 고쳐졌느냐? 아니거든요. 이때 그 정책을 갖다 결정했던 그 공무원들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학자들, 그 다음에 거기 부응했던 언론들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수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 아니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하느냐? 보고서를 써주거나 이럴 때 말이죠. 정보 마음에 안 들게 써주면 프로젝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서 가서 보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네.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워낙 말이 안 된다. 힘인데 다 반대했다는 거에서는 사실 그건 주장이 한편의 주장입니다. 4대강 비리하면서 하는 게 단합비리인데 단합비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 현장에 나타나는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편하게 단합이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단가 워낙 싸게 치니까 자기들이 해서 나눠먹기, 구간별로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저는 담합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그거 그다지 아니, 중요한 문제가 아니,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4대강 비리가 자꾸 단합비리로 몰아갔는데 돈과 관련된 게 편하게 결과가 나온 게 그걸로 없어요. 나갔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는 담합비리로 그러니까 나왔어요. 담합은 제발. 어디서나 다 있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 전체를 갖다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아니 그 단합은 네, 그- 어느 공사 현장에 다 있는 단합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4대강 비리가 자꾸 단합비리로 몰아갔는데 돈과 관련된 게 편하게 결과가 나온 게 그걸로 없어요. 나갔었으니까 아니, 지난번에 저는- 담합비리로 그러니까 나왔어요. 담합은 제발. 어디서나 다 있는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이 담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 전체를 갖다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아니 그 단합은 네, 그- 어느 공사 현장에 다 있는 단합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집행이 됐다라는 거고. 자,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틀린 겁니다. 우리 진중권 교수님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이게 찬성한 분도 많이 있고 좀 혜택을 아니, 본 분도 근데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도 1차, 2차, 3차에서 그래서 2차, 제가- 3차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일부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저는 했다는 대통령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환경 정책을 갖다가 자기 말로 그렇잖아요. 경제 정책이고 OECD에서 뭐 재정책도 확대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환경부는 그때 뭐 하고 있고 이럴 때 뭐니까 정부 부처가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국토개발부 이런 데서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 같은 데서 엄격하게 반대하고 장관이 예컨대 옷을 벗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는 진중권 거죠. 교수님의 그 생각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건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80년대 세종연구에서 만든 국토 대개조 운동 중에 하나의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 나온 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들으면 좀 섭섭해 하시겠지만은 그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는 맞아요. 계속 있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의 반대 측에서 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 과거 지금 감사원 가서 엉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MB 때는 MB 눈치 보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눈치 보고 했다. 그럼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지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잘했다니까.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은 자기가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뽑아준 겁니다. MB는 4대강 사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본인 공약사항이 4대강 사업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4대강이 아니라 대운하였어요. 그러니까 대운 어찌됐든 대운하 축소해서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뭐 적폐 청산하겠다, 4대강 조사하겠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절차와 공감대 문제인데 이 감사 청구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감사 청구권이 없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함으로써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자,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가능성이 있는 6개보의 개방 지시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가뭄 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녹조 관련된 것은 꼭 이 보호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녹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요인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일단 수온입니다. 두 번째가 인과 질소와 같은 어떤 물질들이 자꾸 유입된다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속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온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인, 질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유속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펄스 방류를 했을 때 딱 20% 정도가 녹조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방류를 멈추게 되면 또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볼을 갖다 완전 개방해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반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논리가 일단 반박이 된다면 상시 방류에서 더 나가서 이제 보철거까지도 조심스럽게 이제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보철거 얘기까지 나오면 지금, 여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보호 개방하는 문제인데 그 보호 여는 데가 어디냐면 고령, 달성, 창녕, 함안이어서 하류로 내려가 있어요. 이 하류가 녹조라 때가 너무 심각합니다. 녹조 현상이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 상류에서 들어오는 축산 폐수,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원인입니다. 사실 한강 유역에서는 이 문제 크지가 않습니다. 없죠. 한강은 네. 워낙 생활하수, 축산 폐수를 상수도 제철이 어디서 맞기 때문에 바로 그걸만 보더라도 생활하수, 축산 폐수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홍수만 정도 내렸던 여주 읍내가 잠겨버립니다. 근데 최근 4대 강기가 한 이후로는 여주에서 홍수 났다는 이야기 본 적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이익의 균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의 균형. 어떤 이익이 더 큰 것인가. 이제 이건 정책 결정 문제, 판단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 가장 물 부족 국가예요. 보호를 막으로서 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보호를 예를 들어서 철거해가지고 현재 다시 한번 한강 바닥에 모래만 보일 것인지 정치적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홍수 가뭄 얘기하는데 22조 들여가지고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게 최선이었냐?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예컨대 홍수를 막으려면 습지를 이용한다라든지 22조가 아니라 4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가뭄 같은 거 막는 건 대부분의 경우 아주 소규모 댐이라든지 소규모 뭡니까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서 22조를 들였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버 때 말씀하시는데 지금요 못 만듭니다. 지역의 환경론자들 때문에 못 만들어요. 지금은 22조 돈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매년 수해 피해, 그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금도 상당히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화들짝 놀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인 시비거리 만들지 말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그리고 이것도 살펴보기 나름이거든요. 국민적 합의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적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감수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감수하는 게 조사하고, 그리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참 국민들이 식상한 단어고, 네. 또 그런 점에서 이걸 또 적폐 청산이라고 또 못 박을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감수는 하고 서로가 공격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왜 우리가 막지 못했을까? 이거를 갖다 확실히 해두는 거, 거기서 교훈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하되 편견이 없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적폐라고 전제를 하고 감사하면은 감사원 관료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권만 바뀌면 다 그러니까 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왜 두 번씩이나 감사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70~80% 찬성을 할까? 그러게요.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와중이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으로 떳떳하게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가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 요청을 했다는 게, 글쎄 꼭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베이트라든가 이제 그동안의 짬짬이 문제라든가 이거는 다 털만큼 완전히 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뭐 별로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봉도사가 거기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게 만들었다 이러는데 별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야무야한 게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저는 정책 감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여기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것도 엄중히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걸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이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또 본인을 지지했던 그 환경단체라든가 또 많은 그 자신의 진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질 악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수질이 왜 악화됐냐라고 하면 보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속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선도 침범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음주수라 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결론에 가서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2013년 고해 이제 7월에 3차 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건설사 담합이 문제입니다. 담합이 양축으로 늘 가져야 되는데 담합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면서 리베이트 쪽으로 했는데 리베이트 다 했는데 여기는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3차 감사에서 특징이 뭐냐면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죠. 3차 감사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게 4대강 사업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위야무야하면서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없고 다만 3차 감사한 이후에 건설사들 추징금 1,200억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도 몇 년 지나면 또 깎아줘요. 그래서 감사는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마사지가 되는 흔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2차, 3차 이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엄중하게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직접 그것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은 썼지만 이명박 정부에 사람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이 사적인 어떤 감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경선 때부터 이제 불거져 갖고 저는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감사라는 이름 아래 감사원에다가 열일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4대강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9년 동안 말은 참 많았는데 이번에 어떤 의혹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여론조사가 해보니까 감사 다시 하는데 78.7%가 찬성을 해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3차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1차 감사는 뭐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 겁니다. 2011년 11월에. 그러니까 하나만 한 감사죠. 그때 환경영향평가 등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 감사를 주로 했는데 당연히 이상 없다,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나왔고 2차는 좀 달라요. 2차는 왜냐하면 박근혜 그 인수위 시절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약간 선을 좀 긋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2013년 1월인데 수질 악화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이제 환경단체의 입장을 좀 받아들인 거죠. 3차에서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집권 초기입니다. 그때는 건설사들 담합한 거, 방조했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립니다. 근데 2차, 3차는 사실상 이게 뭐냐면 그 친위 세력에 대한 견제고 너희들 까불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측면들이 좀 있었던 거고 다 깐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는 이제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원래 환경영향평가? 원래 1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해치웠단 말이죠.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수질 악화 우려 같은 거야 이제 이미 거의 상식이 됐던 거고 그 밖에도 건설사 담합 방조 같은 것도 대충 하고 넘어가고 명확한 책임을 밝히는 데는 선을 좀 그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네. 아마 총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중권 교수님이 뭐 대충 했다라고 하는데 대충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1차는 그때 이 감사를 주도한 건 누구였었냐면 은진수 변호사입니다. 감사원 위원이었죠. 그분이 주도해서 1차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면피용으로 감사를 했는 건데 2차 감사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때는 정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명박 정권이 기울어서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 내용이 무척 철저하게 했습니다.